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뭐 정치보복 배척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이제 그 집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문재인의 사위, 이 서창호라는 사람을 타이 이스타젯에 특혜 채용을 하고, 그 대가로 이상직, 이스타항공 실소유주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이제 임명한 것이 서로 엿바꿔 먹은 거 아니냐. 서로 대가성 있는 그런 청탁이 오고 간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가 드디어 그 막바지에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압수수색들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오불관은 뭐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 이렇게 발언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자제해 왔는데, 어제는 웬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격한다. 그런데 이재명 선생, 얘기는 똑바로 좀 해봅시다. 정치 보복. 정치 보복이란 말을 노골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누군 줄 아세요? 아마 이재명 씨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그 문재인이 낸 회고록 운명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문재인 본인의 회고록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줄줄줄 써놓은 다음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 위에서 뛰어내린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을 노골적으로 그 문재인 회고록에는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뭐냐? 자신이 주군으로 모셨던 노무현이 자살을 한 것은 이명박 때문이다. 이 생각이 이명박 검찰 때문이다.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노무현 권양숙 그 대통령 부부가 박연차로부터 그 700만 달러에 가까운 뇌물을 받았고, 그것이 자식들을 위해서 쓰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가 불화를 빚었고, 앙앙불락하던 노무현 드디어 그 어떤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라는 게 이제 보통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어떤 생각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때문이다. 이제 여기에서 정치 보복이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 그러면 문재인은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만 말을 하고 본인은 그 악순환 고리를 끊어냈느냐? 아니죠. 네. 가장 철저하게 정치 보복을 진행을 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 그래서 문재인 정권 초창기에 적폐청산, 적폐청산이라는 네 글자, 이걸 정치 용어로 바꾸면은요, 정치 보복입니다. 네. 적폐청산. 새로 정권이 들어섰는데 새로운 정권의 적폐, 쌓여진 패단이 있겠어요? 그 앞정권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출범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 문정권 내내 한 일이라고는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탈원전하고, 다른 하나는 적폐청산하고, 탈원전도 그러고 보니까 적폐청산이었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사람, 박근혜 정부 때 사람,
뭐 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줄줄이 잡아다가 족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 사이에 목숨 잃은 사람도 많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문다의 집 압수수색을 한 걸 놓고 뜬금없이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 이런 말을 해서 어리둥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선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에이, 너무 나가셨어. 이재명 선생 너무 나가셨어. 아무려면, 아무려면 윤석열 검찰이 어? 국면 전환하려고 문다의 집 압수수색 했겠어. 윤석열 정부 출범한 것이 2년 5개월이 넘어가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민생과 관련이 없다. 그거는 내가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건 민생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끝맺음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있었던 여러 가지 미스터리 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미스터리, 가장 지저분한 미스터리. 그것이 바로 문다의 서창호 그리고 그 아이까지 일가족 태국 이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래서 그로부터 일어난 그 전후의 사정들 그래서 부부가 이혼까지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정도 합니다만 그 이전에 뭐 불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야말로 사생활 영역인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런 말을 했네요. 이미 이혼한 지 3년 가까이 된 문다희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수사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말이 일리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타이 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된 것은 문다희 씨가 아니라 그녀의 남편이었던 서창호였기 때문에 서창호를 가서 때려잡아야지 왜 3년 전에 이미 이혼한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리는 문다희를 때려잡느냐 이제 뭐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다희 씨도 청와대 직원들하고 매우 수상한 그런 금전 거래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현직 대통령 딸이 그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 그 고위 간부들하고 돈 거래를 해요. 여러분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문재인 씨 그 집안 식구들은 왜 그래요? 네? 이상해도 뭐 보통 이상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이런저런 사인 간의 인연으로 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는 순간 원금이자 싹 갚고 그 다음부터는 일절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보통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뒤로 외려 그 딸이 대통령실 직원들하고 돈 거래를 해요? 이거 돈 세탁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문다희 씨가 대통령실 직원 말고 다 그 문다희 씨가 사사로이 뭐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하고 돈 거래를 해도 의심스러울 텐데 청와대 밖에 민간인들하고 돈 거래를 해도 그것 역시 예,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하물며 청와대 내부의 직원들하고 돈 거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혼한 지 3년 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리고 서창호라는 사람이 태국에서 이상직이 만든 유령회사인지 자회사인지 아무튼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특혜 채용이 됐다면 이상직이 서창호라는 사람 얼굴 보고 특혜 채용했어요? 말도 안 되죠. 이상직 입장에서 본다면 서창호는 듣보잡일 텐데. 그렇죠. 문재인을 보고 문재인 딸 문다혜를 보고 서창호를 특혜 채용한 거죠. 서창호가 뭐가 이뻐서 언제 봤다고. 서창호는 경남 양산 사람이고요. 이상직은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에요. 언제 봤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이제 민주당의 아까 말씀드린 윤종근 원내대변인 검찰에 묻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전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까지 탈탈 털었다. 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모욕을 줄 셈인가 그랬는데 윤종근 원내대변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지리하고도 지지부진했던 문다혜 씨 태국 이주 미스터리 그 종점에 왔다. 이제 그 종착역에 저기 열차가 뿌 하고 들어오고 있다. 그 마지막 절차로서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기소하기 직전에 하는 행동이 그 당사자들의 압수수색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수사 초동 단계에 하는 것이 압수수색이면서 동시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압수수색 소환조사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고 이번에는 아마 검찰이 명예를 걸고 이것을 기소를 하면은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이제 끝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 대변인 설마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겠죠. 압수수색은 검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줘야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자들이 알 수가 없죠. 거기 뭐가 적혀 있는지. 그러나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가 봤을 때 그 영장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그 문다혜의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다고 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다혜의 옛 남편이었던 서창호, 그 사람의 특혜 의혹, 그 다음에 문다혜 씨, 아내였던 문다혜 씨의 관련 여부, 이런 것들의 그 의심스러운 대목, 혐의 사실 등등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시원찮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줬다는 것은 이건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이 된다. 그래서 그 더 철저한 증거물 수집을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법원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대변인을 포함해서 이 관련 있는 사람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 곧 법원에 판단이 있을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 이제 지금 9월이잖아요. 9월에 검찰에 구형이 있는 결심 공판이 있고 다음 달에 1심 선고 공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신경을 거스리는 단어는 일절 집어넣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어떻다느니 판사가 어떻다느니 영장 발부가 어떻다느니 이런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어제 전주지검에 이제 검찰 조사를 소환 조사를 받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이라는 사람이 논평을 냈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치졸한 정치 보복이 끝이 없다. 정치 보복이 끝이 없다.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입을 맞춘 듯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보복은 문재인이 했었죠. 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국정 운영의 기본 철학은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 혁신당 김보엽 대변인 아무래도 술 취한 선장을 끌어내릴 때까지 계속 하려나 보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 술 끊었어요. 네, 술 거의 안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술 취한 선장을 끌어내릴 때까지 탄핵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국 혁신당 12석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탄핵을 해? 탄핵을 못하면 뭐 쿠데타라도 일으킬 건가? 아니면 어디 지리산 산속에 들어가서 무장투쟁 하겠다는 뜻인가? 인왕산 산속에 들어갈래? 어, 끌어내리려면은 한남동 어디 비밀 아지트 같은 거 마련해야 되겠네? 무장투쟁 해야 되겠네? 끌어내릴 때까지. 누가 끌어내리는데 12석 갖고, 아, 민주당하고 연대해서 민주당하고 탄핵 연대하겠다고? 그런 뜻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김보엽 수석 대변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힘의 100분의 1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쓰지 않는 점을 국민은 다 안다. 100분의 1 얘기가 나왔으니 망정이지. 김보엽 수석 대변인 말 아주 잘 꺼냈어요. 김 대변인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으나 지금은 등 돌렸다고 하는 일부 보수 지지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문재인 정권 때 그 비리를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심판도 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아요. 6분의 1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했던 것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그 100분의 1도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 때 빚어진 여러 가지 비리 등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을 보면은 가령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탈원전 비리 공작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다의 미스터리라든지 등등등 뭐 통계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 파헤치는 거 보면은 그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가족들이 있는데 그거 파헤치는 거 보면은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거에 비해서 윤석열 정권 때는 그 100분의 1도 안 된다. 100분의 1이라는 말은 걷다 갖다 쓰는 겁니다. 거기다 갖다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